팰리세이드와 그리고 모하비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모하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사골.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곧 풀체인지가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당신의 선택은? 네, 안녕하세요. 카발리기의 MC 양상국입니다. 오늘 뭐 차량 비교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현대의 팰리세이드와 그리고 모하비를 한번 타보면서 이 차들의 장단점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사실 모하비 하면 저도 왜냐면 시골 출신인데, 시골에서 모하비 타시는 이제 우리 동네 어르신들 보면 저 어르신 성공하셨구나,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팰리세이드하고 모하비를 타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는 아니지만 좀 차이점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하비를 먼저 한번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하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사골. 모하비 역사가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되게 길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 몇 세대 이런 차의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건 아직까지 1세대예요 2세대가 나오지 않은 차야. 따지고 보면 풀체인지가 없는 차지. 그나마 이 차가 풀체인지에 가까운 부분 변경인 건데, 이 풀체인지라고 할 수 없는 거지. 시각적으로 볼 때는 좀 그래도 조금 다른 차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모델이 나오진 않은 거지. 그래서 조금 많이 아쉬운 차다. 그래도 모하비가 처음 나왔을 때는 프레임 바디로 해서 전통 이 SUV를 조금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 시골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았어, 이 모하비 자체가. 그러니까 이 시골길을 다니는 이런 어르신들한테 그만큼 뭔가에 있었겠지. 그 사랑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의 정말 기아가 나쁘지 않은 포지션에 이 모하비를 내놓았었는데, 중대형 SUV 시장을 포기했다 싶을 정도로 모하비를 좀 많이 버려놨다고 나는 생각이 들지. 그래서 기아의 비운의 차가 아닌가. 근데 이제 차가 중대형 SUV 같은 묵직함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어요. 이게 이제는 사람들의 눈높이가 모하비가 처음 나왔을 때의 당시의 눈높이가 있잖아. 나는 이게 3세대 정도가 나왔어도 안 이상할 차라고 보거든. 타이밍상 조금 물론 변화는 줬지만, 지금 최신형의 차들이 나왔을 때 과연 이 차가 경쟁력이 있나 했을 때 조금은 떨어지는 느낌도 사실은 들어요. 이제 우리가 트레인 모드를 보면 이제 스노우 모드, 머드 모드, 샌드 모드가 있는데, 지금 뭐 SUV 차량에는 이제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하비만 좋다라고 나는 얘기하기는 그렇다. 근데 이제 이 프레임 바디가 이런 홈로 모드에서 조금 더 뭔가 버텨주는 거죠. 근데 이 트레인 모드 자체가 물론 이제 바디가 조금 더 버텨주는 건 좋은 건데, 이게 왜 우리가 스노우 모드, 머드 모드, 샌드 모드를 이 트레인 모드에 있냐고 하면, 이게 우리가 엑셀을 밟았을 때 스핀 양을 해서 이 분배를 다 다르게 해요. 스노우 모드, 머드 모드, 샌드 모드가 다 달라요. 우리가 홈로에 들어갔을 때 따지고 보면 차가 탈출을 못할 때 이걸 많이 쓰잖아요. 물론 탈출 안 하고 그냥 아예 넣고 들어가도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꼭 이제 그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차는 팰리세이드입니다. 근데 이게 나도 매번 이 촬영을 할 때마다 사람이 참 이게 웃긴 게, 아니 이게 바로 차를 타니까 확실히 다른 게 있어. 제가 받아들이는 관점에서는 팰리세이드가 훨씬 더 묵직합니다. 팰리세이드가 조금 더 중대형 SUV에 조금 느낌을 주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그리고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따지고 보면 팰리세이드가 2018년에 나왔는데 첫 출시가, 근데 지금 곧 풀체인지가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한 1-2년 사이에 아마 24년 정도까지면 이제 풀체인지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모하비가 아까 제가 뭐 사골이라는 표현을 하긴 했지만, 모하비가 첫 출시가 언젠지 알아요? 2008년. 맞아요. 2008년인데 10년 뒤에 나온 차가
이제 곧 한 뭐 내년이나 예, 이제 풀 체인지를 앞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자체가 이제 오래됐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는 이제 같은 뭐 중대형 SUV라고 봤을 때 그나마 이제 조금 많이 차이점이 있는 게 아까 우리 모하비도 따지고 보면 뭐 트레인 모드 이런 거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게 약간 전자식 4WD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현대에서는 사실 전자식 4WD 뭐 이런 표현을 또 쓰진 않아요. 현대에서는 이제 H-트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모하비가 우리가 시골에서 잘 보이는 이유가 전자식 4WD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험로 모드에 맞아. 조금 더 우리가 진짜 말하는 오프로드 용으로 봤을 때는 기아가 지금 쓰고 있는 전자식 4WD가 맞는 거고 현대자동차가 쓰고 있는 이제 트레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완전 험로 모드보다는 같은 사륜 기반이긴 한데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내가 보는 관점에서의 모하비의 사륜은 오프로드용 따지고 보면 약간 전자식 4WD인 것 같고 지금 현대가 채택하고 뭐 쓰고 있는 그것도 오프로드로 쓸 수도 있지만 약간은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아예 성격 자체가 다른 차인 것 같기는 해. 근데 그 모하비가 그러면 차라리 그쪽으로 아예 매니아들이 있었던 거잖아. 그러면 그 매니아를 조금 더 발전을 시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냉정하게는 그쪽에 대한 수요가 없다는 거지. 우리나라 이 환경상 물론 산이 많고 오르막길이 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런 험로가 사실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냥 한 이 정도의 패밀리 SUV에 맞지 않나. 그리고 워낙 들어가 있을 기술들이 많이 또 들어가 있지. 그리고 디자인도 내가 볼 때는 지금 이제 현대가 고수하는 디자인이 아예 바뀌고 있어요. 이탈리아로 시작해서 이제 그 현대만의 디자인이 새로 생기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랜저도 그렇고 현대만의 지금 뭔가 그런 디자인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차가 모하비를 옛날 차를 탄 게 아니에요. 모하비도 2020년식이고 이거는 2021년식 차인데 너무 차이가 많잖아. 확실히 네. 좋아요. 이게 확실히 모든 기계는 최신의 세게 좋아요. 자, 내가 아이가 둘 있는 가장이다. 네. 자, 두 대를 네. 단지에 와서 봤어요. 네. 시승까지 했어요. 네. 당신의 선택은? 펠리세이드죠. 네. 펠리세이드죠.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확실히 편하네요, 이 차가. 근데 이제 여기서 기아의 무서움은 모하비의 영광을 누렸다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잊고 EV9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 대형 SUV 시장에 사람들이 사실 수요가 지금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전에는 따지고 보면 스포티지, 산타페 그냥 SUV 시장이 우리나라가 좋았던 건데 이제는 고급 SUV 대형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EV9이 어떻게 자리를 잡을 거냐 줄을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